네, 안녕하십니까. 해외 선물에 지식을 쌓다 해적의 김성주 수석 매니저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시간에는 5월달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있었던 FOMC 미팅 후에 이제 미국 경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건지 이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4월 26일 날 이제 방송 촬영일인데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전날 미국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은행 리스크가 이제 좀 재부각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옛날에 SVB 그 은행이 파산을 하면서 이제 제2의 이제 미국의 파산 은행이 될지 않을지 조금 궁금했던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서 이제 대규모 뱅크런 소식이 이어졌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증시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체의 이제 은행과 관련된 주식들 모두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에 있으면서 이제 대형 투자은행뿐만이 아니라 더욱 그보다 더 심한 더 작은 규모가 작은 지역 은행권에 대해서도 이제 불안감이 이제 재부각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같은 경우는 일단 2023년 1분기 총 예금이 1월부터 3월까지 1,045억 달러 집계가 되었는데 전망은 약 한 1,450억 달러라고 이제 전망은 했습니다. 하지만 1,045억 달러로 전망보다 더 낮은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서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뱅크런, 즉 급하게 예금을 자기의 돈을 은행에서 출금했다라고 이제 인식을 낼 수 있는데 참고로 12월 기준, 작년 22년 4분기 말 기준으로 보면 1,764억 달러로서 약 40% 이상이 좀 급감한 수치였습니다. 우려가 조금 많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여기서 조금 더 투자자분들은 한 단계 더 보셔야 될 것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게 1분기 총 예금이 1,045억 달러라고 했는데 이 1,045억 달러 중에서 대형은행들이 이제 또 지역은행들이나 소규모 은행들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그 은행의 예금을 좀 예치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대형은행들의 예치금이 1,045억 중에서 300억 달러라고 이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대형은행들의 이 300억 달러 예치금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퍼스트 리퍼블릭의 1분기 총 예금량은 1,000억 달러 밑으로 이제 감소한 수치로 이제 발표되면서 이 수치는 조금 중요한 수치라고 이제 미국이나 이제 은행들에서는 조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퍼스트 리퍼블릭의 파산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 좀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뱅크런 사태가 심각하게 나오자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내에서는 이제 1,000억 달러에 달하는 그들의 이제 대출 및 증권을 매각하는 방안도 이제 고려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현재 뭐 고려 중에 있는 거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런 거를 매각을 할 거라고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고 이제 좀 알려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1분기 기업 실적 발표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저번 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형은행들의 기업 실적이 다 발표가 됐습니다. 그 미국 대형은행들의 투자은행들의 기업 실적이 굉장히 좋게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이든 한국이든 글로벌 은행들의 수익은 늘어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제 시업 실적 발표는 굉장히 좋게 발표가 되었는데 큰 대형 투자은행들 역시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비롯한 지역 소규모 은행에 대한 우려가 재부각됨에 따라서 지금 그들의 증시 역시 주가 역시 많이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은행 리스크가 재부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부터 4월 마지막 주부터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빅테크 기업, 나스닥 이런 이제 누구나 다 아는 큰 기업들의 기업 실적 발표들이 우리 이제 투자자들이나 저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자들의 이제 마음에 좀 위안을 가질 수 있게 발표가 될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알파벳 그 구글이죠.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호재로 기업저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26일 오늘 촬영하는 날은 이제 메타, 아마존, 인텔을 쭉 중심으로 5월 4일에는 애플까지 이제 빅테크들의 기업 실적의 발표가 남아 있는데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뭐 예상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 얼만큼 호재로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냐, 이 발표가 되면서 미국의 은행발 불안감을 100% 잠재울 수는 없겠지만 얼마만큼, 일정한 양만큼은 좀 불안감을,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좀 줄여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빅테크뿐만이 아니라 굵직한 미국들의 기업 실적 발표들이 이제 남아있는 만큼 이제 뭐 미국 주식뿐만이 아니라 뭐 해외 선물 쪽에 있는 나스닥, S&P 지수들의 움직임에도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FOMC도 끝나고 이제 은행의 리스크 재부각, 이거는 여전히 조금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되고,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의, 빅테크 기업들의 기업 실적, 다른 기업들의 기업 실적들도 쭉쭉 발표가 되면서 이제 모든 투자자들의 이목은 FOMC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이제 미국 부채 한도 쪽으로 이제 좀 이목이 집중될 거, 그쪽으로 이동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느끼기는 뭐 정권이 바뀌면서 한두 번 정도는 항상 이런 부채 한도 위협을 항상 느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4월 마지막 주 예상되어 있는 이제 빅테크 실적 발표, 미국의 FOMC 미팅, 이런 관심이 쏠려 있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 모든 이제 글로벌에서 투자자 하시는 분들이나 경제에 민감하신 분들은 미국 부채 한도에 더욱 조금 더 집중을 아마 하고 계실 거고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미 연방 정부는 의 부채는 지난 1월 달에 법정 한도인 31조 4천억 달러, 이거를 원화로 대략 환산하면 약 4경 2천억 조라고 하는데, 이런 법정 한도에 거의 도달했다고 합니다. 이런 도달함에 따라서 미국 재무부 같은 경우는 미국의 디폴트, 어떻게 보면 뭐 파산이죠. 근데 이제 국가가 파산을 막기 위해서 조치를 시행하면서 일단 오는 6월까지는 좀 시간을 벌어놓은 상태입니다. 이러지만 이제 미국 의회 예산국은 의회가 부채 한도를 더 이 31조 4천억 달러보다 더 상향 조정하지 않으면 7월 달에 연방 정부가 이제 디폴트가 될 수 있다. 빨리 뭐 상원, 하원, 미국 정부가, 연방 정부가 타협을 해서, 협의를 해서 빨리 부채 한도를 늘려라 라고 좀 경고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원의 이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이 부채 한도 상향을 위해서 내년 연방 정부 지출을 1,3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72조 원을 삭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백악관, 지금 이제 정부의 당인 민주당, 양쪽에서 부채 한도 협상과 지금 이제 재정 문제는 별개로 생각해야 된다. 왜 동일하게 생각하냐? 그걸 조건을 거냐라고 약간 딴지를 걸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민주당, 공화당, 뭐 민주당에는 이제 뭐 백악관도 있겠죠. 양쪽이 이제 조금 이런 거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께서 기억은 하실지 모르겠지만 2021년도에도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타결이 되지가 않았었습니다. 이러면서 미국이 디폴트가 되냐, 파산을 하냐, 뭐 어떻게 말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됐었죠. 평가에서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되고 A-로 조금 소폭 강등, 국가 신용 등급 거의 뭐 미국은 거의 최고 등급을 가지고 있지만 강등을 당하는 미국의 모습을 보였죠. 이때 굉장히 미국의 디폴트가 없었지만 단지 국가 신용 등급 강등 하나로서도 시장, 금융 시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뭐 부동산, 글로벌의 모든 연관되는 시장, 원자재 시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장에 좀 큰 상당한 영향을 이제 끼치는 모습을 보였죠.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처럼 미국은 이제 뭐 부채 한도 결국은 상향 조정이 될 거라고, 한도가 상조될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때까지 상향 조정될 때까지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힘겨루기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하면서 이런 이슈는 계속 시장에 나올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뭐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모든 뭐 전문가들이
미국의 파산을 디폴트를 놔두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얼만큼 이 시장이 잘 견딜 수 있냐. 그래서 만약에 또다시 뭐 국가 신용등급 평가사인 뭐 피치나 S&P, 무디스 이런 신용등급 평가사들이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다시 한번 뭐 부정적으로 바꾸던지 아니면 정말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다 이런 액션을 취한다. 그러면 2021년 그때보다 조금 더 큰 미국 경제, 글로벌 경제, 즉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많이 끼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다르다.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고 금리도 5% 가까이, 상도 5%더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모든 입장에서 그때보다는 지금의 상황이 조금 더 힘든 상황에 있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 또는 정말 최악의 국가 디폴트까지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 이 뭐 금융시장은 조금 더욱 뭐 걷잡을 수 없이 경제가 많이 하락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거라 생각하면서 많은 전문가들도 미국이 디폴트까지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제 전망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모든 저희 일에도 변수가 있겠지만 특히 이런 경제 생활, 경제 활동, 특히 미국 정치, 어느 나라 정치권에서도 이슈들이 항상 돌발적인 이슈들이 항상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좀 대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5월 FOMC 후 당분간 미국 경제를 비롯한 글로벌 경제는 은행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 거기에 미국 부채 이슈가 굉장히 크게 다방면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FOMC부터 시작해서 미국에서 들려오는 아니면 전 세계에서 글로벌적으로 들려오는 은행 리스크에 대한 이슈 거기에 대한 소식은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준비한 얘기는 이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해외 선물뿐만이 아니라 해외와 관련된 뭐 주식도 있고 선물도 있고 옵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다방면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투자자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다양하게 거래를 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조금 설명해 드리고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